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서울 수도권 아파트 청약 가점 너무 높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입성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서울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경쟁률을 보면 엄청나게 셉니다. 청약 경쟁률과 청약 가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만들어서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만들어 놨죠. 이제 투자로 아파트를 못 사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청약 경쟁률이 낮아져야 되겠죠. 자,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뭐 이제 가수요는 빠지고 실수요만 청약을 해야 되는 시장이니까. 자, 그런데 과연 그 청약 시장이 경쟁률이 낮아졌냐, 가점이 낮아졌냐? 자,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아파트마다 또 틀리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입지별로 틀리고, 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또 입지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고, 또 지방의 경우는 뚜렷한데, 자, 오늘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와 어떤 수도권의 좋은 입지의 아파트, 자, 주로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관해서만 우리가 한번 정확히 청약 경쟁률은 어떻게 나오고, 당첨 가점은 최저 가점은 몇 점이고, 자, 그런 가점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 자, 그걸 알아보고, 자, 그리고 이 청약 경쟁률이 높은 이유, 또 그 앞으로의 전망, 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자는 거죠. 이거 사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청약 점수를 가지고 과연 받을 수 있는가? 자,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만약에 인기 지역에서 이 청약 점수가 가지고 당첨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제 지역을 바꾸는 전략, 수도권으로 좀 나가는 전략, 자, 그런 전략, 또 그리고 어떤 다른 전략을 짜야 되겠죠. 자, 그런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압축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는 거죠. 이거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뭐랄까요, 30대 패닉바잉 뭐 6억에서 9억, 서울에 있는 그 20년, 30년 된 구축 아파트를 살 바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청약해서 첨단 스마트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야 되겠죠. 뭐랄까요, 구축 아파트와 요즘 신축 아파트는 모든 면에서 퀄리티가 틀려요. 뭐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뭐 배관의 문제라든지, 심지어 그 다음에 소음, 층간 소음의 문제라든지 어떤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두께도 두꺼워요. 자, 그런 모든 면에서 이 신축 아파트가 퀄리티가 월등하다는 거, 월등하다. 더 월등해요. 앞으로 적용이 안 된 법들이 있으니까 계속 나오는 아파트들은 업그레이드된 아파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신축이 대세인 거예요, 신축이. 자, 요즘 최근에 그 핫했던 아파트 중에 하나가, 이 핫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 DMC 센트럴 자이, 그 다음에 DMC 파인시티 자이, DMC 아트폴의 자이. 이 수색은 그냥 자기가 다 쓸어버렸습니다. 수색 증사는. 자, 이 새 아파트가 뜨거웠죠. 이 새 아파트 중에는 이게 대장이에요. DMC 센트럴 샤이. 이게 바로 이제 그 역세권이죠. 역세권. 거의 트리플 역세죠. 여기도 트리플 역세예요. 여기도. 은평구의 이 지역의 아파트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곳에서 부동산 업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색 뉴타운을 거래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입지 분석에 대해서는 다른 편에서 한번 제작을 해보고요. 오늘은 이제 청약 경쟁률과 가점, 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DMC 센트럴 자이, 이 지역이 뭐 자꾸 DMC를 붙이는 거는 상암동 쪽이 이 DMC인데, 그쪽에서는 상암동이 대장이니까 자꾸 DMC를 붙이는 것 같아요. 증산 2구역인데 이곳의 분양가가 8사형이 대략 7억 3천이에요. 7억 3천.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옆에 그 DMC 가재울 뉴타운이 있죠. 자, 그쪽에 보면 뭐 한 10억에서 12억, 예를 들어서 한번 12억 정도. 자, 그럼 벌써 이제 5억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거래되는 가격으로 봐도 당첨만 되면 기준형 기준으로 5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엄청 셌겠죠. 자, 59B가 308대 1이 나왔어요. 최저 가점이 71점. 자, 71점. 거의 75점이 만점이니까 거의 만점도 나왔다는 얘기죠. 최저가 71점이라는 거예요. 자, 84A가 90대 1이었어요. 자, 최저 가점이 69점. 자, 84D가 최저 가점이 74점. 74점. 거의 뭐 만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거의 뭐 70점대 아니면 분양받기 어렵다. 5억의 차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제 70점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 바로 옆에 그 약간 좀 입지가 떨어지는 DMC 파인시티자의 수색 6구역이죠. 84A가 7억 2천이라고요. 그럼 여기도 뭐 한 11억은 가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도 한 4억 정도의 차익은 난다. 자, 그런데 59A가 39대 1. 근데 최저 가점이 64점이에요. 84A가 65대 1인데 최저 가점이 65점. 자, 아무래도 DMC 센트럴 자이보다는 좀 떨어지죠. 입지가 떨어지니까. 어쨌든 최고 경쟁률은 129대 1이었다. 자, 그리고 DMC 아트 포레자의 수색 7구역이죠. 자, 59A가 53대 1, 최저 가점이 64점. 자, 84A가 69대 1, 최저 가점이 63점. 자, 최고 경쟁률은 103대 1. 자, 그러니까 뭐 경쟁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53대 1이라고 해도 벌써 최저 가점 64점이 돼야 당첨이 되더라. 자, 이거 다 실수요예요, 실수요. 뭐 투자도 없어요. 투자로 들어가시는 분도 별로 없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경쟁률이 세다는 거예요, 세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핵심 지역의 아파트 받으려면 청약 가점이 이렇게 높아야 된다. 자, 그리고 대치 푸르지오 서미트 보죠. 대치 푸르지오, 뭐 최고의 입지죠, 대치동이니까. 자, 102. 자, 이거면 40평 정도. 자, 분양가가 19억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뭐 평당 1억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30억에서 35억은 가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10억에서 15억 정도 차익이 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왜 그러냐면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하니까 이렇게 차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자, 59A가 190대 1, 최저 가점이 69점. 자, 최고 경쟁률은 257대 1. 자, 일단 69점에서 70점을 받아야 대치 푸르지오 서밋을 분양받을 수 있다. 자, 여기는 중도금도 대출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19억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렇게 경쟁률이 세다. 왜 그럴까요? 자, 이거 한번 뒤에서 따져봐야 되겠죠. 자, 용마산 모아 엘가가 59A가 260대 1인데 최저 가점이 62점. 자, 용마산이니까 뭐 강남만은 못하겠죠. 84A가 최저 가점이 56점. 자, 서울에서도 입지가 약간 떨어져도 최저 가점이 56점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6점이 평균 가점이. 자, 그리고 천호역 힐스테이트 젠트리스. 여기 뭐 큰 단지는 아닌데, 자, 84A 최저 가점이 49점, 21대 1. 경쟁률이 그렇게 세진 않았죠? 자, 천호역이니까. 자, 그런데 최저 가점은 49점. 뭐 그래도 받을만 하죠. 여기는 49점 정도면 받을만 하다. 자, 이런 가점이 얼마나 되냐. 자, 그것에 따라 본인들은 청약 전략을 가져야 돼요. 내가 뭐 50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지가 뭐 강남을 받겠다. 아까 뭐 수색을 받겠다. 자,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 자, 최근에 분양한 시야 MTV 금강 펜트리움. 자, 이게 시와 공업단지에 있어요. 뭐 주거단지로는 그렇게 적합한 단지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관광 단지가 되니까 호텔도 들어서고 바다 뷰도 나오고 하니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84A가 44대 1이었어요. 사실 이런 지역은 예전 같았으면 미분양. 뭐 그냥 줍줍도 나오고 그러는데 44대 1이다. 자, 그런데 청약 가점도 높아요. 54점. 당연히까. 자, 굉장히 높죠. 자, 그런데 이게 왜 높냐?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되겠죠? 자, 분양가가 쌌어요, 분양가가. 3억 8천. 105 신도시 같은데 지금 그 인근에 한 5억 5천에서 6억. 비싼 거는 6억 8천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따져도 5억 8천. 자, 그러니까 거의 시세가 2억이 차이가 나죠? 2억이. 그러니까, 이 지역에 당연히 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롯데 시그니처 리버파크 자양동에 있는 거죠. 입지가 좋죠. 분양 가격이 약 한 10.9억, 한 11억 된 거죠. 84A 22대 1인데 최저 가점이 57점. 자, 이 정도도 57점이 맞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한 4억 내지 5억. 뭐 그 정도는 나오겠죠. 시세 차익이. 자, 그것도 57점. 자, 이 정도 맞아야 가능하다. 자, 왜 경쟁률이 이렇게 강한가? 제 기억으로는 웬만한 지역 다 미분양했어요. 다 미분양. 2008년 이후에, 자, 금융위기 이후에 다 미분양이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경쟁률이 강해졌는가? 참 이상하죠. 자, 그건 간단해요. 자, 분양 가격과 현재 가격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자, 분양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현재 시세에 맞춰서 분양을 못해요. 정부가 가격 상승을 제한하니까. 자, 근데 현재 가격은 높으니까 그 마진이 크다. 중간에 마진이. 그러니까 분양 시장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축 선호도가 뚜렷해요. 자, 이것은 뭐 우리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30대가 이제 예전에도 좋은 아파트, 신축급 아파트에 사셨던 분들이니까 신축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주거가 빌라에서 아파트로,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이렇게 이제 주거의 선호도가 바뀌다 보니까 그 청약 대기자가 엄청 늘었다, 시장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쟁률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진다. 오죽하면 요즘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고시원에다가 유장 전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가지고 요번에 오늘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뭐 고시원에서 아파트 분양 청약 당첨된 사람이 뭐 18명이 나왔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 그거 유장 전입이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서울을 분양받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진이 제일 분양 받으면 가장 마진이 크니까 전부 다 서울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서울로 받으러 오려면 서울에 주소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시원을 선택해서 유장 전입을 해서 받고 있다. 자, 그러니까 서울의 가점이 높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64점, 뭐 65점, 70점 그렇게 되는 경우는 다시 이렇게 시골에서 서울로 전입을 해서 그렇게 받는 분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의 서울의 아파트들은 어떤 그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입지 좋은 아파트들이 분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DMC 자이 그 3인방도 거기 뭐 예전에 그 뉴타운이었던 지역이니까. 자, 그러니까 인프라가 완성이 됐잖아요. 뭐 지하철 트리플 역세권이라든지 주변 뭐 개천이라든지. 자, 인프라가 완성된 상태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청약 경쟁률이 높은 거죠. 자, 예전엔 이렇게 강하지 않았다. 자, 강하지 않은 이유는 예전에 안전마진이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 분양가 자체가 현재 것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청약을 안 한 거예요. 뭐 저거 비싸게 받아봤자 올라갈까? 안 올라갈걸? 자, 그러면서 안 받았던 거예요. 예전에는. 자, 그런데 지금은 받는 즉시 마진이 생기니까 청약시장이 뜨거운 거다. 자, 그리고 역시 이렇게 가격이 뜨거워진 거는 사람들이 고분양가에도 이렇게 사고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바로 초저금리의 유동성이다. M2 유동성의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뛰니까 그 마진이 생긴 거예요. 그 중간 마진이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생활이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신축을 원하니까 당연히 신축의 수요가 몰렸다. 자, 문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강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강한 시장도 있지만 강하지 않은 시장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 미분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됨으로써 시장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제 서울의 핵심 지역, 수도권의 핵심 지역은 계속 청약 경쟁률이 세지만 벌써 뭐 예를 들어 인천 지역, 아니면 영종도, 아니면 뭐 저쪽 안성, 예전에 오산까지는 모르겠고 뭐 동두천, 그런 수도권 외곽 지역은 벌써 미분양이 나고 있어요. 남양주, 벨레지구 뭐 그런 지역들. 자, 그렇게 미분양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청약 경쟁률이 뜨거운 지역은 아파트 상승이 아직은 계속 상승 중이다. 자, 미분양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하향 안정되고 있다. 일단은 그렇게 청약 경쟁률을 가지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게 기준점이 된다. 나의 청약 점수를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지금 정확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40점대인지 50점대인지 60점대인지 한번 정확히 체크를 해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분양 받을 수 있는 건가? 내가 서울의 핵심 지역, 수색지구에 수색 뉴타운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 50점대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건가? 냉정하게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안 되면 전략을 바꾸라는 거예요. 분양 받을 수 없다면, 나의 청약 가점으로 바꿀 수 없다면 바꿔라, 청약 가점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약 전략을 수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수도권도 그 핵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광명 같은데, 하남 지역, 하남 교산지구도 좋고, 그 다음에 뭐 과천은 두말할 것도 없고, 과천은 또 그것 때문에 당해 지역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쪽으로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해 지역으로 들어가면 청약 가점이 낮아지니까. 자, 예를 들어서 상지 신도시를 분양하는데 하남 교산지구도 굉장히 세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타 지역으로 들어가면 서울 지역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50점, 55점, 60점이 돼야 당첨이 가능한데 당해로 들어가면 40점이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자, 그러면 그 당해 지역의 전략을 짜라. 자, 미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지역. 하남 지역으로 가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당해 자격을 취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막연히 내가 되지도 않는 점수 가지고 서울의 핵심 지역을 그 마진을 얻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100%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가점으로 봐서는. 자, 그래서 청약 가점을 만드는 것도 전략이라는 거, 만드는 것도 전략이다. 요번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정치인이 강남의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도 그렇게 해서 점수, 가족 구성원을 많이 등록을 시켜서 자기 주소에 이렇게 등록을 시켜가지고 청약 가점을 높게 받아서 이렇게 분양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거주를 하라는 거예요. 장모님도 같이 살고 장인어른도 같이 살고, 자,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점수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안 되면 다른 지역, 당해 지역으로 가서 당해로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전략을 짜라. 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나의 청약 점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자, 그런 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점대, 20점대, 30점대. 자, 그런 분들은 그냥 매매 시기를 잡아야 돼요. 매매 시기. 그 시기가 조정을 받을 시기에, 조정을 받을 시기에 매매 시기를 잡아라. 앞으로 얼마나 이런 청약 과열이 지속될 것인가. 저는 이거 계속 지속이 된다고 봐요. 아파트 가격이 급락을 하지 않는 한 이 청약 경쟁률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신축으로 질 부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마음대로 부시고 다시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동의가 많이 필요한 거니까, 자, 그거는 어떤 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3기 신도시도 아주 핵심 지역이 있고 비핵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무슨 안산 그런 데서는 또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또 다니기 어렵잖아요. 자, 그러니까 핵심 지역으로 몰릴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수도권 핵심 지역, 수도권 지역은 그런 청약 과열이 계속될 것이다. 청약 가점도 높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각에서 3기 신도시도 우리가 봐야 돼요. 용산 미니 신도시, 서울의 유유지를 개발하는 데는 특공 빼고 가점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 보시고요. 70점 이상 돼야 가능한 거고, 그리고 3기 신도시도 중요한 지역은 굉장히 가점이 높을 것이다. 가점이 높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당해 자격으로 받아라. 자, 미리 그 지역에 전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해 자격을 취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노력 없이 그냥 나의 가점으로 3기 신도시를 받겠다. 자,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청약 경쟁률에 따라 시장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자, 이제 앞으로 시장은 구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좋은 이 양극화 되는 지역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청약 전략을 짜셔야 돼요. 자,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굉장히 높다. 청약 가점이 높다. 앞으로도 낮아지진 않는다. 자, 그러면 나의 청약 전략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수정하라. 자, 이런 거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모르시면 청약 전문가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 강의도 들으시고, 자, 들으셔가지고 가서 배워가지고 청약 전략을 짜세요. 어떤 지역을 일단 초이스하고, 자,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내가 비인기 스타일의 아파트가 있잖아요. 다 A형을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 B형이 비선호형이다, C형이 비선호형이다. 자, 그럼 그런 아파트를 또 분양 받으시면 되고, 자, 평형을 더 큰 거로 하셔도 되고, 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라. 그냥 무턱대고 나의 가점 가지고 여기서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완전하게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